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오셨나요? 제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음,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다이어트죠. 특히 여성분들의 평생 숙제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가 무식하게 굶고 빼서 몸에 무리가 가는 다이어트, 그런 다이어트라도 했건만 다시 찾아오는 요요 원하지 않죠. 오늘은 건강하게 요요 없이 예뻐지고 날씬해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이어트 여신 그레이터스 팀의 보물 정희은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귀한 체험을 나눠주실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이미지 뒤에 태권도 선수였다는 반전미가 있으신 그녀 한은주 리더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의 유산화 다이어트 체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유산화를 알게 되었고요. 제가 태권도 선수 생활을 대학교 때까지 해서 10년 정도 했고, 은퇴한 지는 3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태권도에서도 종목이 세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겨루기, 품새, 시범단 중에 저는 겨루기, 격투기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자기 체급이 있고 체중 관리를 항상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요. 그 시합이 있으면 무식한 방법으로 이제 대회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단시간에 지방보다는 수분을 빼는데 5kg에서 10kg 정도까지 빼면서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었어요. 의욕도 빨리 오고 쉽게 오면서 그 수분이 하루 이틀이면 금방금방 채워지거든요. 근데 원래 체중보다는 그 이상으로 이제 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패턴을 하다 보니까 손과 발이 붓는 거는 일상이고 몸 전체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데도 별다른 체중의 변화는 없었어요. 몸의 변화도 없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는 하지 않게 되었고 대회 준비할 때만 이렇게 반복이 됐었죠, 그렇게 안 좋은 습관들이. 근데 전 또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또 푸는 경향도 되게 많았어요. 폭식도 잦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면 식습관도 물론이고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운동은 하지만 건강은 안 좋아진다는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몸에서. 또 변비가 전 너무 심해서 병원 가서 관장을 할 정도로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은퇴를 결심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위경련이 엄청 심하게 와요, 자주. 그래서 '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저는 운동을 아예 하질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운동은 이제 숨쉬기 정도로만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래 먹던 양은 그대로고 운동은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살은 엄청 찌겠죠. 그러고 근육의 양도 이제 많은 편이니까 저는 몸이 그냥 단단하고 튼튼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살이 너는 안 빠지는 살이야."라고 많이 그런 소리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은퇴함과 동시에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운동을 생각도 안 했었고 다이어트 살은 빼고 싶지만 "다이어트는 다음 생에 하자.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세뇌를 시켰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날씬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제 먹는 거 먹으면서 하는 거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안 먹고 빼는 거로만 했었고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 또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럴 자신이 없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 이것저것 또 먹어 봤는데 효과도 못 보고 해서 거의 포기 상태였었어요. 근데 제 상황을 알고 있는 친한 오빠가 유산화 제품을 추천해 줘 가지고 이제 유산화 제품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나서 그렇게 경험담을 듣고 '저도 해 보겠다.' 리셋 프로그램에 이어서 다이어트 2 차와 3 차를 진행했는데요. 리셋 프로그램 직후에 체중은 2.5kg 정도가 빠졌는데 화이버즈가 처음엔 너무 역해서 단독적으로는 못 먹겠어 가지고 겨우 쉐이크에 타서 먹었었고요. 영양제 개수도 많지만 저는 그 냄새가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잘 챙겨 먹고 나니까 붓는 게 일상이었던 저의 그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붓기도 많이 줄었고
있고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그 변 색깔만 봐도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버즈 효과가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식사 자리가 있을 때 물에서 타 먹으면 한 번씩 물어보시거든요.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마법의 똥가루라고 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먹곤 하는데 2차 때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화이버즈 한 잔을 마시고 쉐이크를 챙겨 다니면서 회사 가서 먹었고 점심 저녁 사이에 일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화이버즈 한 잔 정도 먹고 가끔 약속이 있을 때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감량보다는 유지 정도를 하면서 3 차를 진행했을 때도 2 차처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감량되고 있고요. 신기하게도 지금은 화이버즈를 안 먹으면 불안할 정도로 아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역한 것도 지금은 없어서 그냥 물 마시듯이 잘 먹고요. 몸이 적응하고 반응하는 그런 변화가 너무 설레고 기대하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피부가 성인 여드름이 되게 갑자기 올라오면서 심할 정도로 뒤집어졌는데 피부과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나아질 기미는 안 보였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창피하고 자꾸 피하게 되고 자신감도 너무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도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유산화를 이제 알아보면서 송도 홈미팅을 갔었을 때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피부 관리를 해 주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해 주셔서 "기초 화장품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천해 주셔서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바꿨는데요. 디톡스와 영양제로 속도 달래주고 이제 바르는 것도 발라주면서 효과가 더 좋게 반응이 왔어요. 셀라비브 텔라비브까지 쓰면서 리무버, 스킨, 세럼, 나이트 크림, 팩, 폼 클렌징을 바꾸고 쓴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확실히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고요. 저의 피부 상태를 알던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오 진짜 피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도 생기고 하니까 '너무 잘 바꿨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쓸 계획입니다. 정말 유산화 제품이 좋다라는 건 써 봐야 알지만 성분이 정말 좋다라는 게 운동선수들이 도핑에 문제없이 먹고 쓰는 거 그리고 "색조 화장품은 제가 왜 없을까요?" 라고 했었는데요. 만들려면 아무래도 좋은 제품이라도 방부제 같은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아예 만들지 않는다. '유산화에 맞지 않다.'라는 걸 알고 나서 더 믿고 쓰고 있어요. 음. 유산화 제품을 먹고 발라 보니까 확실히 몸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과거 제가 운동선수였던 제가 왜 운동선수들이 줄 서서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은주 리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으면서 처음에 은주 리더님 뵀을 때보다 지금 점점 더 이뻐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유산화에서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귀한 체험 나눠주신 한은주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대하고 기다리던 다이어트 강의 시간인데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특급 강의해 주실 정희은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은 강사님. 안녕하세요. 정희은입니다. 여러분 다 굿모닝.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의 또 스토리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화면을 좀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구글 읽고 하면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참 유산화에서 우리 팀에서 그 좀 전에도 소개받았던 것처럼 다이어트의 여신, 뭐 다이어트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전생의 다이어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유산화 다이어트를 통해서 새로 태어났고요. 좀 갖다 줘. 네, 새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 전생의 다이어트에 있어서 제가 진짜 15년간 총 다이어트 비용으로 쓴 금액이 여기 있는 2타보다 훨씬 더 좋은 수입처만큼의 저기 금액을 베란다 저쪽 반대편 부엌 베란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20대, 30대 때 어떤 다이어트를 했나 하면 이렇게 좀 굶는 것,
이렇게 음식을 제한하는 이렇게 돈이 별로 들지 않은 이런 종류의 다이어트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3, 40대가 되면서 이제 주머니가 조금 넉넉해지면서 이런 좀 손쉽고 효과가 극대화된 이런 의수를 좀 빌려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다이어트는 제가 한약 다이어트였었고요. 뭐 심지어는 뭐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배나 허벅지나 뭐 발등이나 이런데 지방흡입 수술까지 해보고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지만 그렇지만 저의 몸은 연예인 같은 몸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다이어트,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원인인 비만, 비만의 원인은 뭘까요? 정서적인 요인, 그러니까 즉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행동, 그 활동 부족, 그다음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지방이 몸에 쌓여서 비만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왜 자꾸 이렇게 몸이 뚱뚱해지고 있는지. 저희 가장 큰 이유는 소주와 그 자극적인 안주가 아니었었나 싶어요. 그런 얘기들도 하시죠. 저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도 살이 쪄요. 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인가 봐요. 세상에 물만 먹어서 살이 찌는 체질은 없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드시면서 살이 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지인 중에서는 어떤 한 분은 사실 술도 안 먹고 그러는데도 이게 체격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주 원인은 보니까 탄산음료더라고요. 누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만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비만, 요즘 왜 이렇게 비만 얘기를 할까요? 비만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뚱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비만해지면서 걸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만성 대행성 질환들 때문에 사실 요새 비만, 다이어트가 더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이유. 여기 있는 이런 연예인들은 입금이 되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죠? 배역이나 뭐 어떤 역할들, 그리고 본인의 몸이 상품이니까 그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연예인 다이어트, 뭐 아이유 다이어트, 누구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죠. 하지만 이런 연예인들이 하는 다이어트는 단시간에 많은 감량을 해야 하고 일단 몸의 건강은 둘째치고 외형적인 모습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다이어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입금이 돼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남편이 없지만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분도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요즘 뚱뚱한 엄마 싫어하죠. 그리고 옷을 입어보는 게 로망인 여자들도 있고 뭐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특히 더 외모 지향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염증에 주목하라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비만은 염증이다라고 의사들도 얘기를 해요. 이게 자꾸 비만해지면 몸에 염증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죠? 몸속에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허벅지 뒤에 겁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제가 지방흡입을 하고 난 뒤에 살이 다시 조금씩 찌면서 이게 셀룰라이트가 너무 많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런 그냥 누웠다 일어나면 날씬해지는 시술로는 이거 완벽한 몸매를 가질 수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었고요. 이런 셀룰라이트도 일종의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를 매번 이렇게 실패한 이유들 제가 따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음식이 너무 아까워서 먹고 입이 심심해서 먹고 뭐 운동은 내 체질에 안 맞아서 안 하고 근데 뭐 그리고 또 틀린 방법들을 보면 이렇게 너무 무리한 그 목표 체중을 너무 단시간에 이렇게 굶어서 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다이어트의 실패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걸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그전 몸보다 더 심한 요요를 겪는 것이 다이어트의 실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은 뭔가? 제가 그래도 다이어트 아이콘인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핫한 팁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올바른 식습관과 식단, 그리고 충분한 영양, 충분한 휴식과 숙면,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네 가지가 다 한 박자가 맞아져야지 이게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어디 가서 거기 가서 뭘 먹으면 되게 잘 빠진다더라.
이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다이어트 시술은 다 빠져요. 근데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빠져야 하고 요요가 없어야 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은 제가 15년 그리고 유산화 다이어트까지 포함해서 거의 20년가량의 다이어트를 해보니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이어트의 1단계는 일단 결심입니다. 저희가 소비자들한테도 전달해보고 지인들한테도 전달해보면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은데 본인은 일도 다이어트에 생각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디톡스 권해보셨나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1단계는 본인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몇 킬로 감량 이런 것이 아니라 집에 조금 날씬했을 때 입었던 바지를 꺼내놓고 내가 이걸 한 달 안에 꼭 입을 거야 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문을 내셔야 돼요. 네, 다이어트가 실패할까 봐 소문을 안 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처음부터 본인 스스로도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소문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제가 내일부터 디톡스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디톡스를 시작해서 제가 좀 더 완벽한 몸매로 다음 다이어트 강의 때는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단톡방에 인증샷 올려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이어트 소문 내시는 걸로 저랑 약속하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을 채워야 돼요. 근데 영양을 채우는데 질을 따져가면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또한 충분히 섭취. 그다음에 충분한 수분 보충.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은 될 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기농, 무항생제, 식재료로 조리한 질 좋은 요리를 드시는 게 좋아요.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팀에서 굿모닝 유산화라고 라디오 같은 프로를 아침 7시 반에 했었죠. 몇 달간. 하는데 되게 청취율이 그닥 높지 않아서 조기 종영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니아층들은 왜 그게 조기 종영됐나 이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한 꼭지로 다이어터의 냉장고 공개라고 해서 저희 집 냉장고를 공개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보셨던 여러 리더님이 저만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희은 리더님 대단하세요. 저 희은 리더님 냉장고 보고 굉장히 반성했어요.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혼자 살면서 그 양문형 냉장고를 열면 전부 다 제가 먹는 식재료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20년간 수도 없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뭐 식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충분한 영양을 일반적인 식사나 그런 것들로 해서 채우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이렇게 다른 다이어트들처럼 가파르게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체중이 감량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몸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면 이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요. 생각보다. 우리 머리보다 우리 몸은 훨씬 똑똑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굶고 있구나. 이게 전쟁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에너지를 자꾸 더 비축하고 지방을 더 비축하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량이 되는 다이어트는 이게 요요가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디톡스를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하시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2에서 3kg 정도 감량이 되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kg 정도 감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나 그 전에 살아왔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좀 적게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빠지고 그 몸무게가 한 일주일 정도 또 유지가 됐다가 또 한 일주일 정도 빠지고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면서 내 몸을 빠진 내 몸을 기억하는 프로세서가 작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빠져야지 이게 몸이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이 사람이 내 몸 자체가 이게 내 몸이구나라는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감량을 하시고 난 뒤에도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목표 체중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풀린 망아지 모양 막 먹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네, 한 3개월, 최소 3개월, 그리고 길게는 평균적으로 1년 정도는 날씬해진 내 몸인 거를 기억할 수 있게 계속 꾸준히 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섭취를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이렇게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지 하나하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우리가 보통 보면 5주 프로그램을 하면 금액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부담된다고 하는 되게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애기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뽑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이 유트린밀입니다. 식사 대용식이라고 편히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사실 15년간의 다른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면서 사실 이런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안 해보지 않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이걸 며칠 이상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뭔지 이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보통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식으로 만들 때도 적어도 한 끼에 200에서 300kcal는 되게 만들라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지 않아요. 이런 건강기능식품, 이런 쉐이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왜냐? 그렇게 제대로 된 칼로리를 섭취를 하면서 살이 빠지게 만들려면 굉장한 기술력과 좋은 원료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일단 빠지고 봐야 하니까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다이어트 쉐이크들은 100칼로리에서 120칼로리, 그리고 우유에 타 먹으면 한 150칼로리 정도 되는 아주 낮은 칼로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3끼 드신다고 해봐야 거의 하루에 한 500칼로리 정도 드시는 거죠. 그럼 500칼로리 먹고 생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유산화 제품은 한 끼가 235칼로리라는 충분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이 빠지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게 GI 지수라는 지수가 굉장히 낮아서 그래요. 우리가 GI 지수를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먹었을 때 지방으로 축적되는 속도? 뭐 그렇게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다이어트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칼로리에 집착하지 말고 GI 지수가 낮은 거. 그게 단편적으로 얘가 뭐가 있을까요? 백미밥보다는 현미밥을 먹어라.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유산화의 유트린밀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가 23, 풋고추 하나에 해당되는 GI 지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이게 먹었을 때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가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드실 수 있는 쉐이크고요. 이 쉐이크 뒷면의 성분표를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도 우리가 시중에서 그냥 약국에서 사 먹는 평범한 그런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정도의 양의 비타민, 미네랄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참 놀라울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루 3끼 또는 하루 2끼 유지 프로그램에서는 하루 1끼 식사 대용식으로 드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대량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이라고 하는 미량 영양소가 꼭 필요해요. 이것들이 부족하면 비만이 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 제가 보릿고개를 살진 않았지만 보릿고개 이럴 때 사실 뭐 고봉밥을 먹고 이렇게 먹었어도 그게 막 그렇게 살이 많이 찌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보릿고개 말 그대로 곡식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산에서 캐다가 나물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먹었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무기질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나물이나 뭐 산에 있는 그런 채소들에서 지금보다 훨씬 풍부했으니까 사실 이런 지금처럼 이런 비만이 되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피자, 뭐 이런 패스트푸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로리 위주의 식품들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서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한 것이 또 비만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로 적힌 것처럼 대량 영양소를 분해해주고 독소를 배출해주는데 이 비타민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종합 비타민을 다이어트를 할 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늬만 종합 비타민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된 고함량의 흡수율도 높은 종합 비타민 헬스팩을 꼭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요를 경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적게 먹고 굶고 해서 이게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손실이 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 자체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요요를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근육이 생긴다는 거 정도는 일반인들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이렇게 웨이 프로틴, 소이 프로틴 이렇게 두 가지의 단백질 그 쉐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유트린밀에 이것을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추가해서 드시면 근손실을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디톡스를 하시고 가볍게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는 소이 단백질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이 단백질로 시작하셔서 이게 되게 풀림도 잘 풀리고 이게 웨이보다는 조금 먹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적힌 것처럼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준 개선 이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콩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다이어트에 탄력이 붙어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청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웨이 프로틴으로 갈아타세요. 네. 이게 단백질을 먹었을 때 소위 단백질, 콩단백질보다는 유청단백질이 근육을 생성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시게 되시면 이게 근육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유청단백질을 좀 추가로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한 1년 정도 굉장히 고강도의 PT를 하면서 이게 완벽한 몸매를 만들어 보려고 운동을 하신 게 소문이 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먹었던 건 화이버지 1스푼, 그 다음 유트리밀 1스푼, 이 유청단백질이 웨이 프로틴을 3스푼 이렇게 타서 먹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지 않으시면서 근육이 생기길 바라시면서 유청단백질만 아무리 많이 드신다고 그게 근육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본인의 운동 강도에 맞춰서 이 프로틴을 조금 추가로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한은주 리더님이 말씀하신 마법의 똥가루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필수 영양소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7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고 나쁜 음식, 그러니까 음식 내에 있는 나쁜 지방을 흡착해서 이게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이섬유 드시면 포만감도 좀 생기죠.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또 이런 뭐 변비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내 몸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진 이 식이섬유를 꼭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식이섬유도 단순히 그냥 시중에 파는 식이섬유랑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변비가 되게 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나도 식이섬유 먹어봤어. 근데 별 효과 없더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죠. 약국에서 파는, 보통 일반적인 시중에서 파는 식이섬유보다 훨씬 고함량의 식이섬유고요. 그래서 이 표지에 보면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배변 활동 원활,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쓰는 것은 고함량의 화이버지가 아니면 이런 문구를 식약청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대로 된 순도 높은 화이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이버지도 보통 시중에서 만드는 이런 재료들을 보면 채소, 과일 이런 것들에도 화이버지가 많아서 우리가 변비가 있으신 분들 채소를 많이 먹으라 얘기를 하죠.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소 이런 거 이렇게 상추 이렇게 뜯으면 삐죽삐죽 이렇게 막 뜯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채소에서 얻어지는 화이버지는 이 입자 자체가 굉장히 뾰족뾰족합니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런 화이버지를 너무 장시간 장복해서 드시게 되면 장벽을 미세하게 스크래치를 해서 장벽이 얇아질 수 있어요. 근데 유산화에 나오는 이 화이버지 플러스는 곡물에서 추출한 화이버지로 이게 입자 자체가 굉장히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벽에 붙어있는 숙변은 제거하지만 장벽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아서 이게 꾸준히 장복해서 드셔도 이 장벽이 얇아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필수지방산,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한 필수지방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쉽게 표현해요. 나쁜 지방을 빼내기 위해서는 좋은 지방이 꼭 필요하다. 그 좋은 지방이란 오메가3다. 그래서 유산화에서 나오는 바이오 오메가를 추천합니다. 바이오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실 주변 분들에게 비타민 드세요라고 여쭤보면 비타민 먹어요. 그래서 뭐 드세요? 그러면 오메가3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셔. 거의 전 국민이 다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중에
뭐 마트나 이런 데서부터 이런 오메가3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3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지방이잖아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순도가 높은 오메가3인지 아니면 잡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인지도 굉장히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이게 보관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산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비타민 E 이런 성분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메가3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굉장히 큰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을 한다는 거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큰 등푸른 생선은 사실 임신하고 이랬을 때도 참치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먹이 사슬에 의해서 굉장히 중금속 오염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고 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큰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에 기술력이 별로 없고 제조시설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만들면 이 중금속이 100% 정제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산화는 우수한 기술력과 우수한 시설에서 만들면서 이게 굉장히 큰 그 생선류가 아니라 굉장히 적은 정어리류 이런 작은 등푸른 생선 원료 자체가 비싸겠죠. 그런 데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 드시고 나면 이렇게 트름하면 되게 막 이렇게 비린내 나고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근데 유산한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오메가 속에 레몬 오일이 함유돼 있어서 이게 트름을 하거나 가스가 좀 나오거나 했을 때 이게 향긋한 오일 향이 나죠. 그래서 사실 7살, 뭐 6살 저희 조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오메가3 그냥 씹어서 젤리처럼 먹을 정도로 이게 비위 약한 사람들도 충분히 손쉽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다이어트 하면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장 건강이 좋아야지 다이어트가 된다. 뭐 다이어트 비만균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유산균, 좋은 유익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장에는 우리가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유익균이 많아지면 이 박쥐 같은 중간균이 유익균의 편을 먹어요. 근데 이게 유해균이 많으면 이 중간균이 유해균과 편을 먹어요. 참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면 있는데 여기 창자에도 이런 게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유익균을 늘려야지 중간균도 유익균이 되니까 좋은 균이 장내에 많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이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도 사실 요즘 전 국민 안 먹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근데 정말 유산균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마리수에서부터 1억 마리, 10억 마리, 100억 마리. 근데 마리수를 떠나서도 100억 마리가 들어있다고 해도 그 100억 마리가 정말 이 강력한 위산에 다 죽고 없어지는 굉장히 누구의 말이라면 잡균, 말도 안 되는 이름만 유산균인 그런 균주들을 모아놓고 100억 마리라고 선전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100억 마리가 정말 대장, 소장까지 튼튼하게 살아서 가는 슈퍼 유산균주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따져보고 드셔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인 당연히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알로에라는 성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로에가 장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면역력도 올려주고요. 피부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면 이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윤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알로에가 들어가 있는 알로에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알로엔젤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사실 유산한 제품 워낙 매니아니까 거의 전 제품을 다 먹는데요. 그중에 제가 안 먹는 게 제가 아이가 아니라서 유산이멀즈 그리고 제가 알로엔젤을 안 먹었어요. 제가 알로엔젤 안 먹은 이유는 소화 효소가 6가지가 들어있어서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된대요. 전 평소에도 너무 소화가 잘 돼서 너무 배가 자주 고픈데 이거까지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알로엔젤 안 먹고 있다가 본사에서 제품 관계를 하는데 이 알로엔젤을 너무 많이 추천하고 제가 이정 스폰서님 집에 가서 제가 비타민을 안 가져가서 이정 스폰서님 비타민을 몰래 훔쳐 먹었는데 몰래는 아니에요. 얘기하고 이게 먹었는데 그 안에 소분된 것에 알로엔제가 4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피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로엔제를 굉장히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로에 베라의 겔 성분이 이게 분말 형식으로 압축돼서 들어있어서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고요. 이게 소화효소 6가지가 들어있어서 이게 장환경
위환경도 굉장히 개선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 이런 프로그램 할 때 다른 회사들도 이 알로에 겔을 이렇게 물병 같은 거에 든 걸 이렇게 구입해서 드시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알로에 겔은 그렇게 물병에 든 건 사실 99% 이상이 그냥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함량의 알로에 겔 성분이 들어있는 거에 비해서 유산화의 알로엔즈는 이게 압축해서 분말 형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고퀄리티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 피곤해요. 그리고 이 간이 해독작용을 빨리빨리 해야지 이 몸에 나쁜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도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간에서도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냅니다. 그래서 이게 간 건강이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헤파시를 같이 드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다이어트 말씀하시면서 비만은 염증이라고 얘기했죠. 유산화 이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염증을 제거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증을 제거해주는 거에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제품들도 다 그런 조수의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 염증 제거에 효과를 보이는 것은 이 프로후라바놀 C3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C300은 비타민 C가 300mg 들어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포도씨에서 추출한 성분인 강력한 항산화제가 이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후라바놀 C300 같은 이런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드시게 되면 체내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규텐 성분이 들어있는 코키논 30. 이것 또한 코키논 30은 혈압을 정상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지만 다이어트 할 때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평소에 쓰는 에너지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는 성분이 그런 성분이 그런 항산화제가 이 코엔자임 규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이 코엔자임 규텐 성분이 들어간 비타민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엔자임 규텐 이거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일단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돼요. 기초대사량을 올리려면 이 기초대사량은 여기 적힌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우리가 뭐 호흡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이런 데 있어서 신진대사를 쓰는 활용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에너지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높이려면 체지방이 많은 몸이 아니라 근육이 많은 근육형 몸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렇게 만드셔야지 그 이후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난 뒤에도 요요가 없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제품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근육형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다이어트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2차 다이어트 프로그램, 3차 유지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일반 식사를 한 끼에서 2끼 정도는 하시게 돼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를 체험하시고 나신 분들 그런 얘기들도 한 번씩 자주 하시죠. 오히려 디톡스가 더 쉬운 것 같아요. 한 끼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꾸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돼서 다이어트가 흐지부지 되려고 해요. 어떡하죠? 다시 디톡스를 한 번 더 할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식단에 있어서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규칙을 조금 이렇게 적어봤어요. 충분히 드세요. 적게 드시지 말고 그 대신 바꿔 드세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밸런스 있게 드셔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과 지방은 일부러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일반 식사에서 단백질의 우리가 섭취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금 단백질을 더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밥은 원래 한 공기 드시는 거 좀 반 공기만 드시고, 그리고 야채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방도 너무 나쁜 지방보다는 좀 좋은 지방 위주로 뭐 올리브유나 이런 걸 드시고, 그 대신 단백질은 빠지지 않고 드시는 거. 그리고 생야채,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산스폰서님, 김산스폰서님 저한테 맨날 칭찬하시는 부분이에요. 야채를 진짜 많이 먹는다. 근데 먹어도 너무너무 많이 먹는다. 그렇게 먹으니 살이 찌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시는데 생야채를 많이 드시면 이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보다 오히려 소화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생야채를 먹으면 이 소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서 오히려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야채도 많이 먹으면 배부르죠. 그러면 아무래도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이런 걸 좀 적게 드시게 되겠죠. 그리고 외식 메뉴를 고를 때는
어찌됐든 지방을 좀 과하게 드실 때는 탄수화물 좀 절제하시고요. 탄수화물 좀 과하게 드실 때는 지방을 절제하세요. 지방과 탄수화물 같이 드시면 그게 다 살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 회, 양식 이런 거 드실 때도 공깃밥, 냉면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뭐 고기, 삼겹살보단 그래도 약간 목살 이런 게 낫겠죠. 그렇게 드시고 될 수 있으면 다이어트 기간에는 중국집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집은 가면 다 튀긴 거고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그죠? 막 볶은 것도 다 돼지 기름에 볶고 이러니까 중국집, 그리고 튀김, 내장류, 그다음에 뭐 칼국수 이런 거 너무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매운 거, 뭐 양념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식당에서 양념한 것들에서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당연히 술은 다이어트 기간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중간중간 간식을 먹어서 허기를 달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럴 때는 이제 단백질인 뭐 달걀이나 아니면 토마토, 야채 이런 거 드시면 좋고요. 이런 거 사실 싸다니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화이버지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화이버지 드시면서 화이버지를 간식이라 생각하시고 드시면 포만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드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이 있거나 이랬을 때 사실 먹는 즐거움, 같이 맛있는 걸 먹는 이런 거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걸 먹거나 하는 약속이 잡혔을 때는 그 약속의 횟수나 빈도를 좀 조절하지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막 맛있는 걸 먹지 않잖아요. 식사 때가 되면 그냥 끼니를 때우려고 대충 먹는 식사가 훨씬 비율이 높아요. 그럴 때 대충 먹을 때 진짜 대충 드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뉴트리미를 드시는 거. 네. 그리고 식단 계획을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날, 다음날 우리는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럼 점심에 누구를 만날 거고 저녁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럼 점심에는 뭐 요런 걸 먹고 저녁엔 뉴트리미를 먹고 이런 건 미리 전날 좀 계획을 세우시고요. 당일날 식단 일기를 쓰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기. 이거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의 1년 전에 썼던 식단 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창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뭐 어플이 있는데 어플에 입력하고 이런 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나에게 쓰는 카톡에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 11월 2일 날 기정 스폰서님 집에 가서 제가 바베큐 파티를 했나 봐요. 바베큐 파티를 해서 목살, 삼겹살 200g 하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물음표를 해놨다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뭐 소주 반병 먹고 유유 이렇게 적어놓고 저녁에 세상에 케이크도 먹었네요. 그러고 난 뒤에 집에 와서 반성했겠죠. 그리고 11월 3일 날 보면 좀 지켜서 했어요. 뭐 소고기 200g, 쉐이크 먹고 닭가슴살 120g, 저녁에 운동도 했네요. 그리고 뭐 또 소고기 200g. 하루 저렇게 반성하고 나면 그 다음날 좀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게 해이해지지 않게 식단 관리를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점검. 변화를 느껴라. 남하고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면 굉장히 쭉쭉 빵빵한 몸매에 뭐 사진 걸어놓고 나는 왜 다이어트를 해도 저렇게 안 될까 막 그리고 자책하고 하시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어제의 나보다 날씬해진 건강해진 오늘의 나를 보고 만족하시면 되고요. 너무 체중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영양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육은 지방에 비해서 부피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늘어서 체중이 있는 것들은 눈바디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운동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요 뒤에 보이죠? 전신 거울. 지금 저게 거실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서재방에 와서 저게 완전히 옛날과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아침에 매일 봐요. 네. 그래서 전신 거울로 매일 이렇게 눈바디를 찍으면서 어느 부분에 살이 좀 쪘네, 빠졌네. 어제 뉴트리미를 좀 두끼 먹었더니만 좀 날씬해졌네. 이러면서 점검하는 이 점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기 있는 모든 리더님들 유산화를 통해서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체험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역시 다이어트는 주변에 알리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강의를 듣는 내내
꿀팁들 적으려고 굉장히 바빴어요. 강의를 듣고 나니까 빨리 다시 계획 잡고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카톡에 저에게 보내는 톡방에 식단을 같이 적용해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예뻐지는 다이어트, 그리고 유산화 다이어트를 추천해주고 싶은 모든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메모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메모하셨죠? 이렇게 알차고 좋은 정보를 강의해주신 정희은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전에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저녁에 10시에 제 방으로도 한 번 더 방송이 되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피부 건강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달력에 체크하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과 꼭 함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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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방송도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감사합니다. 생생 다이어트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라고 말만 하고 다이어트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